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성자, 그리고 오버로딩,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생성자는 일단 최초 호출되는 함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객체하고 생성자하고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객체지향 언어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has a 관계라고 합니다. has a,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has a 관계를 설명을 한다면요, 특정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관계를 has a 관계라고 한다. 우리 이전에 소스코드에서 휴먼 클래스를 만들어 봤죠. 이 휴먼 클래스로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객체를. 그렇게 되면요, 휴먼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난 뒤에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 내부에서 이 객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has a 관계, 객체를 가졌다, 즉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has a 관계가 성립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설명되는 것들이 하나가 is a 관계입니다. is a 관계. is a 관계는 상속에서 설명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입니다.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가 있고 휴먼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먼의 속성들이 이름, 나이, 성별이 있었고요. 각각의 먹는다, 잔다, 일한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클래스로 프로젝트 메인에서 이 부분은 메인 함수 부분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 본 겁니다. h라는 객체를 만들면 이 h라는 객체를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다. 즉, 이 휴먼으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서 has a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용어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생성자의 호출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보신 부분에서 휴먼이란 요 부분,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즉 함수의 모양, 메소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즉 생성자를 불러주고 있는 거죠. 호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객체가 생성될 시에 객체를 호출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호출이 될 때 생성자는 함수이다, 메소드이다. 그리고 객체 생성, 즉 인스턴스화, 즉 객체를 갖는 has a 관계가 성립되어 올 때 최초로 호출되는 함수다. 그쵸? 여기서 호출하고 있으니까요. 최초로 호출되는 함수다. 생성자. 자, 용도는 주로 생성되는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초기화. 이 초기화라는 것은 속성 부분, 즉 해당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값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코드를 잠시 들어가서 보시면요, 제가 여기 속성 부분을 선언을 하면서 이런 초기화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죠. 특히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요,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언만 했지 최초의 값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로 이 부분에서 객체 초기화, 초기화한다. 즉 속성의 초기화, 처음으로 값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str name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즉 아무것도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생성자에서 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넘어가서요. 즉 용도가 객체를 초기화하는 데 담당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함수 부분에서 객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객체냐면 이 휴먼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멤버의 값들은 선언이 되어 있지만 객체를 초기화를 수행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객체 생성 시에 기본 값으로 초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 클래스로 h라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때 생성자라는 이 함수가 자동 호출된다라는 겁니다. 즉 h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 컴퓨터 메모리상에 h 객체가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h 객체가 즉 소문자 a입니다. 예, h 객체가 할당이 되고 그때 생성자는 자동으로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해당 블럭 사이에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무리되는 이 블럭 사이에 특정한 코드를 넣어주게 되는데 주로 멤버 변수들의 값을 기본 값으로 세팅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용도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생성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기본 생성자, 즉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기본 생성자, 우리가 사용한 겁니다. 코드에서 보신 것처럼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 생성자 부분과 오버로딩된 생성자라는 게 존재를 해요. 즉 사용자가 추가로 만드는 부분이죠. 기본 생성자 이외에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 구성 시 기본적으로 생략이 된다. 우리가 휴먼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 생성자는 입력이 안 되어 있었죠. 수동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또 존재를 해요. 즉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즉 생성자를 오버로딩하여 정의하고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 생성자를 지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즉 오버로딩된 생성자를 만드는 것, 즉 사용자가 기본 생성자,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 이외에 추가적인 생성자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버로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오버로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 함수를 만들 때 규칙이 있어요. 즉 정의할 때 규칙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이 무엇인지는 다시 정의를 하면 특정 기능의 집합이며 호출 시 동작이 된다. 생성자도 처음 객체 만들 때 호출되니까 동작이 됐겠죠. 즉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간결화 및 재사용성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함수를 만드는데 언어 중에는 절차지향 언어하고 객체지향 언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절차지향 언어는 C 언어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지향 언어에서는요, 같은 이름의 함수를 하나 이상 만들 수 없게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상속과 같이 연관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요, 대표적인 예가 자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같이 배우고 있는 C++,
C#, 파이썬 등등이 객체 지향 언어에 속합니다. 이러한 언어에서는요, 같은 이름의 함수를 하나 이상 정의할 수 있다. 즉 만들 수 있다. 같은 이름의 함수를 또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고 이름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죠. 예. 이러한 기능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같은 이름 한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의 함수를 하나 이상 만드는 것을 오버로딩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버로딩은 우리 객체 지향 언어의 5가지 기본 요소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다형성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버로딩을 보게 되면은 오버로딩 사전적인 의미는 프로그램 작성 언어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즉 동일한 표현, 이 얘기가 결국은 함수 부분이 되겠죠. 예. 동일한 표현으로 라고 해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펑션 이렇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펑션이라는 함수를 또 똑같이 펑션이라고 만들었는데 같은 이름으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만들었는데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면 서로 다른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하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의미를 보시면은 같은 이름의 함수, 즉 메소드를 하나 이상 정의하여 구현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후에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오버라이딩은 상속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단 오버로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버라이딩이 또 바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오버로딩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메소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요, 즉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클래스와 사용자가 정의하는, 지금 우리가 휴먼을 만든 것처럼 그런 클래스의 함수 안에, 즉 메소드를 보시면요, 동일 이름의 함수가 다수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같은 함수 이름인데 함수 이름이 여러 개 한꺼번에 동일한 이름의 함수 이름이 기능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오버로딩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오버로딩은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반환 유형하고는 상관이 없다, 관련 없다. 지금 설명해 보면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반환 타입이 int로 되어 있고요, 이쪽엔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괄호 사이엔 아무것도 없죠. 예, 이런 경우에는 오버로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함수가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이냐, 매개변수의 개수, 즉 괄호 사이에 매개변수를 만들어서 또는 안 만들어서 이러한 개수라든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또는 해당되는 매개변수가 하나하나지만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면 이럴 때는 오버로딩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코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테니까 개념적인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립이 되고요. 자, 오버로딩의 예를 코드로 좀 설명을 해 본 겁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경우입니다. 지금 코드에서 print info라는 휴먼에다가 클래스 내에다가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 기능은 없습니다. 내부 기능은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print info를 만들었고요. 보니까 반환 타입이 void 없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print info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return 타입을 int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모두 다 빨간색 밑줄이 쳐지면서 오류라고 나옵니다. 자, 오류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은 duplicate method print info in type human 이라고 해서 휴먼 클래스 내에 print info라는 메소드가 두 개로 duplicate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오버로딩이 안 된 거예요. 두 개의 이름은 같은 이름의 함수를 두 번 정의했더니 이건 안 돼, 이건 오버로딩이 성립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설명 부분 보시면요, 두 개의 print info 메소드 정의 모두 매개 변수가 없다, 그리고 반환 유형만 void와 int로 다르다.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오버로딩이 성립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설명이 퀵픽스 빠르게 고치는 방법으로 rename method print info, 즉 이름을 다시 만들어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잘못된 경우 두 번째입니다. 요번에는 반환 유형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print info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사이에 매개 변수를 넣었는데요. 보니까 int a와 int b를 만들어 놨어요. 매개 변수가 다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변수의 이름이 a, b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매개 변수를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컴파일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타입을 바라봅니다. 매개 변수가 하나인데 얘도 정수를 받고 얘도 정수를 받는 거네. 그러면 둘 다 같은 함수야. 또 duplicate라고 나오죠. duplicate 돼서 이건 오버로딩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와서 타입 똑같이 print info 정의하고요. 두 함수 모두 하나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반환 유형이 void와 int로 다르지만 이런 거는 오버로딩과 관계가 없다 그랬죠. 필요 없고,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같아 버립니다. 지금 같죠? 타입이 같아, 개수 하나짜리고 같다. 그러면은 문제가 된 것이다. 오버로딩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버로딩이 성립되는 경우에 간단한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클래스의 프린트 인포를 지정했는데, 첫 번째는 괄호 사이에 매개 변수가 없는 프린트 인포를 만들었고요. 밑에 것도 void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환 유형은 상관없다 그랬죠. 프린트 인포를 똑같이 이름을 썼는데 int의 b라는, 즉 정수형을 하나 받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밑줄이 안 나죠. 즉 오류가, 빨간색 밑줄이 생기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은 휴먼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었을 때 프린트 인포를 호출하게 되면요, 이 녀석을 호출할 수도 있고 아래쪽 녀석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함수,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메소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개념이 좀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객체 지향 언어에서 클래스 이후부터는 개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개념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은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 프로그램 언어도 일종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을 스킵해 버리면은 끝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들을 모두 다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지만 다음 얘기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부분이죠. 우리 코드 했던 건데, it 밑에다가 일단 void로 처리하겠습니다. print info 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print info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곳에다가는요 이제 int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int i count 약자로 icnt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에서의 print info의 기능은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str name을 출력을 한 번을 하는 기능이라면, 아래 것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프린트 인포를 호출하면서 iCount에 몇 번에 해당되는 값이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양수일 경우에 저 카운트만큼 이름을 출력해라. 여러 번 출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반복문을 사용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if iCount가 0보다 클 때만 반복해서 출력해라. 즉 혹시라도 정수형 타입이니까 마이너스 음수값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for int i는 0부터 i는 iCount보다 작을 때까지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i를 증가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println을 이용해서요, str name을 출력하도록 해라. 자, 그냥 출력하면 여기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 거니까 i를 출력해 주고 플러스 문자열 괄호 하고 플러스 이름을 출력하는 형태로 변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는 한 번만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카운트에 넘어온 횟수만큼 이름을 출력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자, 이 함수를 각 두 가지는 모두 다 같은 이름의 함수이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에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메인에서 몇 세입니다까지 했었으니까, 자, h1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h1 객체는 분명히 프린트 인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pr 치니까 미리 도움말로 나오기를 h1이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프린트 인포가 두 개가 보이죠. 즉 오버로딩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거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것, 두 번째는 iCount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안내를 주는 것이죠. .pr. 자, 이것도 단축키 좀 알려드릴까요? 자, 만약에 치시다가 .pr 하시다가 커서로 이렇게 이동해서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데 실수로 또는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도움말이 사라졌다 라고 하면요, 이걸 지웠다가 pr 이렇게 가셔도 되겠지만, 지우는 것보다는요, .pr 하고 사라졌다, ESC 눌렀습니다. 이럴 때는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은 미리 도움말을 다시 보여드려요. 자, 그래서 프린트 인포 위에 거 실행을 해보면요, 자, 자동 완성 도움말 단축키어는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h1이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겠죠. 자, 다시 h1한테, 이번에 h2한테 할까요? h2는 프린트 인포인데 횟수를 주는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자, 3번 반복하도록 해라 라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호출하는 함수의 방식이 달라져 버리죠. 자,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아래쪽에는 h1을 통해서는 홍길동을 한번 호출했지만, 프린트 인포에 h2를 했으니까 고길동이겠죠. 고길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객체를 3번 호출하게 되죠. 그렇죠? 3번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즉 두 가지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 즉 오버로딩이 진행된 구현된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해되십니까? 오버로딩이라는 말 잘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로딩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각 매개 변수가 다른 경우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 한 번 더 연습해 보면요, 프린트 인포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public void에 print info 매개 변수 없이 쓰면은, 자, 30번 라인에 있는 print info와 같죠, 똑같죠. 이런 오버로딩 안 되겠죠. 안 되겠다. void를 난 int로 바꿀래. 임의의 return 제로를 줬을 때, 이렇게 해도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땐 누구를 호출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즉, 객체를 통해서 이 메소드에 접근을 했을 때 어느 메소드, 30번 메소드, 42번 메소드 누구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자, 똑같이 매개 변수가 하나짜리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까요? strinfo 이렇게 쓰면은 30번 라인의 함수, 34번 라인의 함수, 42번의 라인 함수 모두 다 다른 함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매개 변수는 똑같이 34번과 동일하게 하나가 있지만 타입이 다르죠. int 타입이고 여기는 string 타입입니다. 서로 다른 함수로 인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int 이렇게 해놓으면 34번과 42번은 같아요. 그러면 개수가 다르게 하겠다. int b. 자, 이러면 다른 함수입니다. 위에는 int가 하나짜리, 여기는 int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경우, 따라서 34번과 42번 라인은 서로 다른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오버로딩이 성립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 이해되셨나요? 자, 오버로딩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2교시를 마칠 텐데요. 3교시에서 생성자의 오버로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